앞과 뒤입니다. 네, 앞과 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한, 외연 확장, 원, 민생 해결, 나, 보수 재건, 윤, 혁신 선봉. 이게 뭐야? 쉽죠. 네. 한동훈입니다. 원희룡이고요. 나, 나경원, 윤상현입니다. 누구냐? 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오는 당권 주자들이죠. 당권 주자들 어제 비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비전 발표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동안 비판만 있고 이 비전이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어제 비전이 잘 제시가 됐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우하향하는 우리 당의 추세를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면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희룡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에 국민의 삶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무기력을 깨고 강인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적당주의, 그리고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 버려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개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현재도 우리 당은 처절한 반성 없이 그냥 공동묘지의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반드시 에너지로 승화시켜 변화와 혁신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짧게 좀 눈길이 가는 그 포인트들만 좀 모아서 딱 보여드렸습니다.만 사실 어제 4명이 다 상당 시간을 소요해서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네. 어떻게 비전이 좀 보이셨습니까? 죄송한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5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당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의 반성과 그 반성의 그 밑바닥 속에서 뭔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 같은 키워드 같은 걸 냈으면 좋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쉬움의 두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추상적이고요. 사실은 당 전당대회의 어떤 아젠다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새 후보는 좀 안타깝지만 감성에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뭐 괴멸적 참패를 당했다, 보수주의를 살려보겠다,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 그런 추상적인 모두 네 후보의 모습 안에서 저는 다 우하향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봤는데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도 뭔가 어젠다나 그리고 좀 더 담론을 제시한다라고 본다면은 네.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의 그 외연 확장이라는 부분,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 그게 더 소구력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좀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우하향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동아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장 선거 같던 여당권 주자 5분 발표회입니다. 네, 반장 선거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무대 위에선 배신 공방. 네, 일단 이 5분 비전 발표회에서 그다지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비판적인 입장과 함께 같이 달린 제목이 이겁니다. 무대 뒤에선 배신 공방.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은데 이걸 좀 같이 볼까요? 네.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비전 발표회 하느라고 한 자리에 모였죠. 근데 세상 이렇게 사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어깨 동무하고요. 손가락에 뭐 이랬어 물어보는 눈으로 눈짓으로 지금 대답하고요. 가운데 나경원이 활짝 웃었습니다. 굉장히 사이 좋아 보이는 이 모습. 이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보고 오실까요? 한번 해서 이렇게까지. 아니, 위로 하면. 너무 둘이 양강무도처럼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양강무도 많잖아. 양강무도 맞다고? 교수님, 나는 꼭 여기다 같이 붙여야지 안 되겠구나. 윤상현님도 오세요. 자, 이렇게 멋있게 입고. 아, 내가 나경원 대표님 옆에 계셔. 네. 지금 너무 친해요. 옹기종기 다 모여 앉아서 막 어깨 동무하고요. 막 거기 이렇게 가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이랑 막 얘기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요.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이 친해 보이는 모습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살짝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정말 카메라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친한 척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사실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오고 가는 말들 얼마 전까지 배신, 절윤 이런 말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는 저렇게 또 손도 마주 잡고 웃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참 정치인의 삶도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국민들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참으로 어색하고 생경한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저 뒤에서는 어떤 말들 오고 가고 서로 간에 또 어떤 비방들 오고 가는지 국민들 다 그동안 생중계로 보셨는데 저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는 웃어야 하는 것도 뭐 전당대회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할 것 같기는 한데요. 글쎄요. 저렇게 친한 척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아 정말 친하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런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앞에서 이제 주평론가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너무 내용들이 추상적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뭘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아젠다가 부족했습니다. 물론 5분이란 시간 동안 다 담아낼 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표출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도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은 힘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국회 파행되고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이 없었다라고 봤거든요. 국회를 파행시키고 그 전에는 국회를 보이콧하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힘을 위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 돌아보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앞에서만 친한 척하고 사실상 이 실속 없는 비전을 발표한 거 아니냐 혹평을 해주셨어요. 네. 약간 좀 당황스럽다라고 좀 표현을 드렸었는데 근데 제목이 이거죠. 무대 뒤에 선 배신 공방이었었습니다. 무대 앞은 이랬는데 무대 뒤에 선 배신 공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어제 비전 발표회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이제 원과 한이 너무 지나치게 갈등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특검을 미끼로 한 낚시질에 그리고 우리 여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 분열 책략에 그것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장서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싸움에서 진 분, 총선 과정에서 책임 있는 분,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죠. 그런 식의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 4명의 후보가 얘기를 하는데 아까의 친했던 모습에 비해서는 살짝 또 결이 달라요. 특히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모습을 보면 최수영 위원님. 아까 저희 그 사이좋게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모습에서도 봤습니다만 약간 한 후보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고 원 후보는 어깨 동무를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속성을 딱 한마디로 정리한 사자성어가 막전 막후입니다. 막전이 다르고 막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치권의 속성을 딱 정리한 용어인데 네. 이게 막전의 모습이면 좀 전에 백브리핑은 막후의 모습인 겁니다. 조금 전 우리가 봤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전 대표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에게 묻지 마세요. 이게 막전의 모습이고요. 네. 막후의 모습은 아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을 할 겁니다. 그게 또 막후입니다. 네. 정치의 속성이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원희룡 지금 후보가 한동훈 의장의 과감한 스킨십과 좀 더 친한 것을 제안하는 거는 추격자의 일종의 그 쫓아가는 도전자의 모습인 거죠. 더 적극적으로.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수성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대세론이 있고 1위 주자라는 게 있으니까 어찌됐건 본인 입장에서는 여유롭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서 그 조금 저돌적인 스킨십에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저 자체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와 다른 당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치열하고 네. 물론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뭐 탄핵이 나오고 특검이 나와서 서로 비난하는 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심이 개입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3구 전당대회와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후보 주호영 겨뤘던 그 전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역동성이 없었어요. 물론 비난받을 소지는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뉴모모를 또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아마 용산과는 적당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지도부가 될 겁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네. 어제 저희의 키워드가 흥행과 내홍 사이였었죠. 네, 지금 최수영 위원님은 흥행이 그래도 좀 크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누가 뽑히든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이 4명의 주자들 어제 저희가 그 비전 발표회 막전 막후의 모습을 좀 봤는데 오늘 이 조간에 일제이대 인터뷰가 쏟아졌습니다. 그 인터뷰 하나하나 좀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볼까요? 네. 매일경제는 한동훈 후보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정 쇄신 외치며 배신 운운하는 건 모순이다. 누구를 겨냥하는지 알겠죠? 네, 한동훈 후보의 인터뷰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 원희룡 후보를 인터뷰했어요. 어대한 일고의 가치도 없어 후보 토론회가 승부처가 될 것이다. 네, 어대한 아니다. 아까 제가 추격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대한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의 인터뷰 기사였고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번엔 나경원 후보의 인터뷰입니다.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원이 대표되면 당 깨진다. 임기 꽉 채워서 당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 원, 한 두 사람 다 결국 대선 욕심 있는 거 아니냐. 둘 다 안 된다,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는 어디랑 인터뷰를 했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계파 싸움에 보수가 붕괴된다. 난 대통령한테 수시로 직언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파 싸움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역시나 원한 두 후보를 겨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더더욱 드는 생각이 이렇게 서로 또 비판을 하고 또 비전 발표회 TV 토론 가서 또 이게 가서 이전에는 또 사이좋게 악수하고 어깨 동무를 하는 글쎄요. 이게 정치가 원래 그렇습니다. 막전막후예요. 그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글쎄요. 어떤 모습이 진짜라고 봐야 되는 건지 국민들은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